안녕하세요. 기술이 좋다의 3편입니다. 2편에서는 바지 가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편은 셔츠 가봉입니다. 그리고 여자로 보면은 블라우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셔츠 가봉을 통해서 핏을 잡을 수 있고, 또한 초보자 기술자 분들은 어떻게 짝을 맞춰서 미싱을 박는지를 배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라우스는 이 스타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셔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작업을 통해서 기술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2편 바지 가봉에서는 강목으로 가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셔츠 가봉은 정상적인 원단을 가지고 가봉하는 방법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게 소재가 있는데, 소재는 통으로 이게 한 판 통인데 이 소재를 반으로 합칩니다. 반으로 합치는데 속에 있는 쪽이 겉이 되고 양쪽 바깥쪽이 속으로 들어가는 옷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단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항상 결선이 있습니다. 결선이 세로는 다대라고도 그러고 세로결로 보통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결도 올이 맞아야지 정확하게 옷이 틀어지지 않는 봉제를 하고 핏이 제대로 나온 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단을 받으면 여기 다대결은, 세로결은 제대로 일자로 잡을 수 있지만은 가로결은 일자로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로결을 잡기 위해서는 가위밥을 놓고 여기서 일자로 찢어주면 이게 결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 잡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결대로 그대로 90도 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쪽 결이 그대로. 그래서 틀어지지 않게 이쪽 결을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시다 하면서 시다판에다가 사각으로 90도로 각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각 잡아준 그 선대로 원단을 놓으면은 틀어지지 않는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에 갖다가 맞추면 90도의 정확한 결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부분은 다리미로 약간 잡아주면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놓이고, 눌림새로 일단은 이 부분들을 잡아서 균형을 맞춰주고 나서 뒷부분은 여기 선 잡아준 대로 일자로 원단을 갖다 놓으면은 결을 맞춰서 패턴 종이를 놓고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 90도 각으로 잡아서 일단은 원단을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옷이 균형이 맞고 각이 제대로 잡힌 옷을 패턴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을 맞추고 패턴을 놓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재, 원단을 다대결하고
세로 결하고 가로 결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재단을 해야 됩니다. 셔츠 패턴입니다. 이 셔츠 패턴은 여기 앞에 단촉구멍 그려진 데가 앞판 패턴인데, 앞판 패턴이 두 장을 겹치고 났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으로 재단이 될 것입니다. 앞판 패턴. 그리고 이쪽은 뒷중심 패턴, 뒷판 중심 패턴이고, 여기는 뒷중심 어깨 위에 들어가는 요크 부분이에요. 셔츠 요크 부분. 여기는 지금 셔츠가 소매가 두 장 소매여가지고 이쪽이 큰 소매, 이쪽이 작은 소매입니다. 그리고 큰 소매하고 작은 소매가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소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뒷판, 앞판. 그리고 이 부분은 카라 밴드, 그리고 이 부분은 카라예요. 이 부분은 커프스, 소매 커프스. 이 부분은 가봉이기 때문에 심지 붙여서 대끼로 자를 거예요. 시접 없이. 이거는 일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앞판하고 소매하고 뒷판을 재단을 하는데, 재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결 맞춘 이유가 있었잖아요.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재단을 해야지 옷이 틀어지지 않고 옷이 이쁜 간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앞 중심에 결선이 있는데, 결선이 2인치 8분의 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도 2인치 8분의 5가 떨어지면은 결선이 일자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허리선은 여기서 맞춰놨기 때문에 이 허리선 결선도 일자로 90도가 맞아진 상태입니다. 앞판하고 소매, 작은 소매를 할 겁니다. 그 작은 소매도 보면은 결이 있는데 미미지에서 돼가지고 이 결선하고 똑같이 맞추면 돼요. 만약에 여기 떨어지는, 인치로 떨어지는 게 20인치 반이면 밑에서도 20인치 반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선이 제대로 맞는 것입니다. 소매는 또 트임이 있어요. 트임 표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앞판하고 소매 먼저 자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초작으로 해서 그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접은 8분의 3 시접으로 줄 것입니다. 8분의 3 시접은 1cm 시접입니다. 어깨도 1cm 시접입니다. 여기는 아몰이라고 그러는데, 아몰은 소매 닿는데 소매랑 같이 맞추는 부분이에요. (1cm) 시접입니다. 포인트 선은 소매 중심에 맞추는 선인데, 소매끼리 포인트 선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선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매 달면서. 밑단은 2분의 1을 줄 것입니다. 한 3mm 정도 시접이 들어가요. 센치로는. 앞 중심선 이 카라단은 넥 부분입니다. 넥도 1cm입니다.
앞부분은 시접 줄 필요 없어요. 속으로 접어 들어가기 때문에. 끝부분은 전체적으로 1cm 시접 줬어요. 허리선 표시해주고 밑단 시접 13mm 정도 대끼로 해도 되는데 13mm 주고 말아 박을 거예요. 그리고 빼서 앞 중심 꺾임선은 패턴대로 한번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판 패턴 복사를 원단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소매입니다. 밑단 시접은 1cm. 그리고 여기 트임 표시도 해야 돼요. 트임은 포인트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시접은 1cm 줄 겁니다. 작은 소매. 기지 원단에다가 가봉하는 거는 원래대로면 가봉하면서 이 원단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접을 1인치도 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품을 늘리고 줄일 때 원단이 안 나와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시접을 많이 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봉하면서 이 가봉을 옷을 만들 거 아니기 때문에 1cm 시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끝부분들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패턴 끝부분들. 이렇게 하면은 작은 소매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큰 소매. 큰 소매도 결선이 있습니다. 결선이 5인치 8분의 5, 5인치 8분의 5. 결이 맞았기 때문에 눌림쇠를 눌러놓고 또 재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cm 시접입니다. 밑에 부분. 여기 커프스는 커프스에 턱이 하나 들어갑니다. 턱. 이 부분은 사링이 들어가고, 사링 들어가는 부분이 5인치 들어갑니다. (8분의 3) 시접 줍니다. 소매 둘레 여기 어깨선에 소매가 표시가 하나 있는데 이 포인트 선입니다. 포인트. 어깨에 맞추고 소매 달 때 필요한 포인트 선이고, 소매 밑에 포인트 선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도 표시해 줘야 됩니다. 트임이 있고요.
패턴 끝부분은 사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정통으로 배우는 가봉은 전체적으로 기리비 작업을 합니다. 기리비 작업이 뭐냐면은 아래 위에 원단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를. 이번은 뒷판 중심은 이게 골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절개하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한 판이 더 붙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 표시. 그래서 절개되어 있는 부분 아니고 중심 부분에 패턴을 갖다 놓고 그대로 누르면은 됩니다. 앞에는 1.3mm 줬습니다. 아까 밑단은. 그래서 1.3mm를 같이 줍니다. 앞판하고 같이. 왁기선 1cm. 윗부분은 1cm.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만나기 때문에 시접은 똑같이 줘야 됩니다. 만나는 지점은 시접이 똑같은 시접으로 같이 1cm씩 들어갑니다. 근데 틀리게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소매 아몰은 1cm 줬기 때문에 똑같이 1cm. 긴 요크 1cm 포인트선 그려주고 허리선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고 미싱을 어떻게 박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뒷판이고 이쪽이 앞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이 옆선이라고도 그러고 왁기선이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박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 박히는 선이 똑같은 시접으로 1cm씩 줬어요. 1cm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싱에서 1cm 시접으로 박으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쪽은 뭐냐, 뒷 요크. 이 부분은 이렇게 박는 거예요. 박아서 이렇게 넘기면은 하나의 어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선이 중요하냐면,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소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소매에 보면은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 중심선이 항상 어깨에 절개되어 있는 뒷판하고 앞판하고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에 이 포인트 선이 됩니다. 이 선이 돌아가면서 앞판은 앞쪽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앞쪽끼리 맞춰서 이렇게 돌렸을 때 패턴이 맞아 들어가요. 이 끝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이렇게 해서 맞추면 여기 이 부분하고 맞게 됩니다.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완성해 가지고 놓고 박았을 때 제일 처음에 어깨선을 맞춰서 박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다음에 가봉할 때 짝맞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뒷판인데 여기 어깨선 넘어서 뒷판 쪽으로 넘어왔고 뒷판끼리 소매가 맞았을 때 이렇게 옷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미싱 박는 방법인지 소매를 어떻게 해서 박는 건지 잠깐 설명드린 거고, 소매 보면은 여기에 턱이 하나 있습니다. 턱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하나의 턱이 되고,
여기 부분이 살잉이에요, 살잉. 그러면 컵푸스를 놨을 때 단추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맞추면은 살잉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을 살잉을 잡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컵푸스를 제대로 맞춰서 봉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하기 전에 패턴을 이해하고 했을 때 일하는 방법을 정리정돈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카라 컵푸스인데 밴드는 앞에서 이렇게 맞추면서 오면은 뒷판 요코 부분까지 달면은 컵푸스 밴드가 달려지고 밴드 위에 카라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옷이 완성이 됩니다. 좀 이따 카라하고 밴드는 심지 붙여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재단을 해놨는데 이대로 잘랐을 때 밑에 부분이 아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짝을 맞춰서 어떻게 포인트 키를 맞추냐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잡기 위해서 바늘에다가 시침실을 끼워서 허리선 포인트를 잡아줘요. 이거는 정통 가봉이에요. 그리고 소매 포인트. 옛날에는 모든 부분을 기립이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포인트만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매 트임. 트임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큰 소매 포인트. 8분의 3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8분의 3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 허리선도 8분의 3이 들어갔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기립이가. 이 부분은 앞판 꺾임선. 그리고 이 부분은 소매, 어깨에 맞추는 방법. 이 포인트도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도 중요하고, 기립이는 항상 바깥쪽으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해야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 위에 표시가 같이 되는 겁니다. 아래 위에. 이거는 좀 이따 나머지는 자를 거고, 지금 이제 커팅에 들어갑니다. 바로. 앞판 8분의 3 시접 준 걸 그대로 커팅을 합니다. 원단으로 가봉을 하게 되면 좀 더 예민합니다. 가봉 그 강목보다는 원단이 부드럽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아요.
앞판이 끝났으면 기립이 선을 중심을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길면은 옷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립이가 빠져버려요. 포인트 선 이렇게 하면 밑에도 표시가 있죠. 항상 따가지고 길지 않게 선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기립이 넣어놓은 데서 원래대로면 시접이 1인치 반입니다. 이 앞 단작이에요. 셔츠 단초 달리는 거. (1인치) 반 시접이에요. 이거를 선을 안 그어 놓고 하면은 앞에 꺾임선이 삐뚤삐뚤 꺾입니다. 여기는 심지를 붙여줘도 됩니다. 그러나 가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판이 끝났습니다. 소매입니다. 기립이 트임, 소매 트임입니다. 아래 위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긴 거는 잘라버리면 됩니다. 소매도 다 1cm 시접 줬습니다. 이쪽은 샤링 들어가는 부분. 넛지 표시는 기립이를 대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래 위로 표시한 겁니다. 8분의 1 미리수로는 한 0.3 정도만 가위로 넛지를 넣어주면 포인트 선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매 1cm 시접으로 턱주름, 낫지, 그리고 트임, 기름이 넣어놓은 거 따줘야 됩니다. 소매 중심 포인트. 큰 소매 끝났습니다. 뒷판 중심. 허리선 기름이 넣어놓은 거. 이렇게 하면은 뒷판 중심. 여기는 뒷판 요크. 시접 부분은 약간씩 8분의 3 시접 부분 표시 한 번씩 해줘도 괜찮아요. 어깨, 뒷목 8분의 3 1cm 시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뒷 요크, 뒷판, 가봉, 시다일 보는 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판은 어깨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한번 쳐주면 좋습니다. 테이프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테이프까지 쳐줄 것입니다. 가봉은 원단에 따라 테이프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가 있는데 원단이 흐느적거리면서 어깨가 늘어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다대 테이프로 어깨선을 잡아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가봉 보면서 어깨가 늘어나면은 정확한 핏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테이프 작업은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흐느적거리는 원단들은. 그리고 늘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테이프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테이프는 시접 밖으로 쳐도 되고 중심으로 쳐도 돼요. 중심으로 박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미싱만 정확하게 박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컷푸스하고 카라 밴드를 하는데 왜 여기는 심지를 붙여주냐 하면은 심지를 안 붙여주면은 가봉 볼 때 너무나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심지를 붙여서, 특히 시접을 안 주고 자르는 이유는 정확한 카라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댔기로 한 게 좋아요. 그런데 시접을 주고 자른다든지 하면은 카라 모양이나 카라 크기를
가봉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덱기로 해서 진행한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심지하고 온단하고 붙여서 열 처리로 붙여주고 나서 카라하고 밴드하고 소매 컷푸스를 덱기로 잘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덱기로 자르면은 완성 사이즈하고 똑같기 때문에 훨씬 가봉 보기가 좋아요. 이번에는 컷푸스는 자르는데 컷푸스는 오른쪽 왼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잘라야 됩니다. 덱기로 자른다는 것은 시접 없이 패턴 그대로 자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포인트 선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사링이 잡히는 거예요. 소매 사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를 하나 해주면은 가봉하면서 훨씬 좋습니다. 원판에 있는 소매 사링이 같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넛지를 하나 넣어줘요. 넛지는 포인트 표시하는 겁니다. 아래 위로. 이러면은 컷푸스 오른쪽 왼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넛지된 부분을 초작으로 약간 표시를 해주면 일하기가 훨씬 구분하기가 좋아요. 이쪽 단촉 구멍선. 컷푸스 2개 완성됐고요. 카라는 골선 펴시면 이게 2개가 나와야 돼요. 카라도 덱기로 하는데 밴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밴드하고 만나는 지점은 시접을 약간 줘야지 이 밴드를 박을 수가 있어요. 시접을 줘야지. 덱기로 하면은 박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라 만나는 지점에 밴드 쪽이나 카라 쪽에 한쪽에만 시접을 조금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미싱으로 박아서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접이 없을 때는 근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시접을 준 게 좋아요. 여기는 밴드입니다. 밴드도 덱기로 할 것입니다. 카라 밴드. 카라 끝부분 여기 중심에 연결된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에요. 패턴에 보면은 포인트 선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 선들은 표시를 해서 넛지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여기는 어깨선이에요. 어깨선. 원판하고 만나는 어깨선. 여기는 카라하고 만나는 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시접을 주는 부분은 약 5mm만 주면 됩니다. 밑에다가. 이번에 카라에다 줬습니다. 5mm를. 그리고 나머지는 덱기. 이 부분은 표시해주면 이 부분하고 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전체 대끼로 잘라도 돼요. 이 부분 표시, 카라 끝부분 표시해주고, 심지를 여기다 안 붙여주면은 흐느적거려갖고 가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되는 선들은 심지를 붙여서 약간 힘이 들어가게 해줘야지 가봉할 때 그 모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0.5mm 시접을 줬기 때문에 초크로 표시를 해주면 미싱에서 훨씬 받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다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미싱에서 가봉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봉할 때 우리가 시접을 1cm를 줬습니다. 그러면 미싱할 때도 시접을 1cm를 박아야 되는데 초보자 미싱하신 사람들은 1cm 시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자석조기라는 게 있어요. 이 자석조기를 놓고 1cm 지점에 놔두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바늘을 꼽았을 때 바늘에서 여기서 1cm를 놓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자석조기를 1cm 지점에 놔뒀을 때 시접을 1cm로 박을 수 있어요. 혹시 더 넓은 시접이었다 하면 2cm도 놔도 되고 1.5cm로 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접을 통일하기 위해서 1cm 시접을 놨어요. 그래서 바늘을 끝에서 조기 끝까지 1cm 지점에다 놓고 미싱을 박으면 정확하게 재단한 대로 미싱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컵푸스하고 밴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접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접을 카라 끝에 맞춰서 이렇게 놓고 아까 시접을 그렸죠? 그린 시접을 끝에다 놓고 카라 밴드를 박아주면 됩니다. 밴드는 대끼기 때문에 밴드를 올리고 카라는 밑에다 넣습니다. 어깨 중심선 지금 하는 봉제는 가봉이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카라가 형성되는지는 가봉에서 배우고 나면은 다음에 샘플 옷을 직접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밴드 카라가 됩니다. 밴드 카라. 이렇게 가봉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의 카라가 나옵니다. 카라는 완성했고, 컵푸스는 뒤로 박을 거예요. 컵푸스는 소매를 먼저 박을게요. 소매는 이쪽이 앞입니다. 이쪽이 뒤고. 이렇게 소매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쪽부터 박을 겁니다. 안쪽부터 1cm 시접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 속이 겉으로 한쪽 팔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두 번째는 이대로
넘어서 박으면은 양쪽 소매가 형성이 됩니다. 시접은 8분의 3. 끝에 와서 한번 맞춰보면 됩니다. 이렇게 맞았을 때 같이 약간 당겨주면서 박으면 됩니다. 시접은 1cm이기 때문에 이대로 대고 박으면 됩니다. 도매를 한번 해주고 반대편 소매 1cm 시접입니다. 패턴에 보면은 소매 턱이 하나 있는데 이 낫지 해놓은 부분을 같이 접어서 이렇게 마주치면 소매 턱이 하나가 생겨요. 그랬을 때 미싱으로 진위를 해줍니다. 미싱으로 도지를 해줍니다. 도지. 소매 디자인이 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링이에요. 사링. 반대편 소매 이거는 8분의 3 1cm 시접입니다. 시접을 갈라서 일단은 한번 해주는데 여기는 턱 부분입니다. 소매 턱. 턱이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소매는 디자인이 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링도 있어요. 서링은 이거 받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턱은 뒷판 쪽으로 제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턱이 하나, 턱이 둘, 방향은 같은 뒤쪽으로 방향이 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정 실을 잡아다니면 사링이 잡혀요. 이게 디자인이 사링이 들어가는 거여서 컵부스 쪽에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사링이 들어가요. 그리고 소매에서 여기 넛지 들어가는 데서 여기까지 사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컵부스하고 사링 분량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링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컵부스하고 맞추면서 여기 넛지하고 컵부스 계속 재보는 겁니다.
이렇게 맞췄을 때 가봉 보면서 사링 들어간 옷을 가봉을 볼 수 있습니다. 퍼프스하고 사링 부분을 맞춥니다. 그러면 소매 사링이 되는 거예요. 대리미로 좀 잡아주면은 이게 모양이 훨씬 이쁜 모양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합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리비끼리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립이 있는 데서부터 속으로 잘못 박으면은 겉으로 나올 부분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서링 부분은 뒤로 잡고 이 부분은 반대편 소매도 똑같이 박아줍니다. 사링도 똑같이 잡고 (8분의 3) 시접입니다. 1cm예요. 여긴 기립이 노는 부분 맞춰서 해주는 거고 이게 1cm 시접이 1cm. 그리고 이 부분이 그대로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미싱으로 트임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좀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돼요. 8분의 3 시접이기 때문에 1cm 시접이기 때문에 1cm 시접을 접어서 꺾어서 미싱으로 한번 눌러주면 훨씬 이쁩니다. 소매 트임입니다. 이 부분은 사링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박아주는 겁니다. 트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가봉이기 때문에 모양만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1cm 시접입니다. 1cm 시접을 꺾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대리미로 잡아서 와가지고 다시 봉제해도 됩니다. 소매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소매 오른쪽 왼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다리미로 시접을 갈라서 제자가 할 일입니다. 제자가 할 일을 한꺼번에 박아 놓고 하겠습니다. 뒷판은 요크 부분, 뒷중심의 요크 부분을 먼저 박습니다. 시접이 8분의 3입니다.
기중심 맞췄습니다. 그리고 앞판 오른쪽 왼쪽을 여기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어깨 박고 옆에 옆구리선 박으면 됩니다. 8분의 3 1cm 시접입니다. 허리선 낫지 맞췄습니다. 어깨 박으면 됩니다. 8분의 3 시접. 테프는 안 늘어나게 해줬어요. 사이즈 나오게. 그리고 약간 끝에서 끝에 맞추는 부분이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약간씩 이세 넣어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끝에서 끝에가 맞아야 됩니다. 뒷판 끝, 앞판 끝. 어깨 부분. 끝에 맞춰줍니다. 반대편 옆선 왁기 박습니다. 앞부분 꺾어진 부분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가봉 보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 앞 단작이에요. 단축구멍이 있는데 반대편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모양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리미로 한번 시접 가르고 나서 하겠습니다. 1차 미싱으로 소매 앞판, 뒷판 박았으면은 소매 달기 전에 한 번은 다리미로 시접을 갈라줘야 됩니다. 시접 갈릴 때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줘야 돼요. 아까 트임 있는 부분 여기 대리미로 대리면 금방 이뻐지죠. 속쪽 소매, 안쪽 소매
이렇게 해서 소매를 약간 뒤집어 주면은 턱이 하나 있고 사링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서링 들어간 부분을 다리미로 약간 자리 잡음 해준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쪽 소매가 됩니다. 오른쪽 왼쪽 사링 들어간 소매, 턱 들어가는 소매. 턱은 약간 한번 대리미로 잡아주면 좋아요. 자리 잡음 해줍니다. 이렇게 반대편 소매. 이 온단은 린넨 종류여 가지고 떨어지는 게 그 밀어내는 성분이 있어 가지고 작업이 좀 손대기가 힘듭니다. 강목 가봉은 쉬운데 저온단 가봉은 어려워요.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도 소매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턱주름 자리 잡음 한번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원판 뒷요크 부분 갈라져도 되고 한쪽으로 시접을 몰아도 됩니다. 같이 좀 소매 달기 소매하고 어깨하고 카라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접 정리를 갈라서 한번 달아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일하기도 편하고 옷도 간지가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앞판, 서측, 소매하고 밑단하고 카라만 달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옷이 다리미가 많이 가면은 옷이 훨씬 이쁜 모양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리미질은 뿍뿍 누르는 게 아니고 스팀으로 약간만 갖다 대주면 됩니다. 뿍뿍 밀면은 온단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미싱해서 소매하고 카라하고 밑단만 박으면 됩니다. 가봉 밑단입니다. 밑단은 미스막기라고 있는데 미스막기를 말아 박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벤놀싱인데 벤놀싱을 통해서 밑에를 말아 박을 겁니다.
4분의 1입니다. 그 5mm 스테치예요. 돌아가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남는 양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셔츠 밑단 시접을 1.3mm 줬습니다. 그래서 7mm씩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뒤집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2번을 말으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그러면은 말아박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싱을 박아줘요. 밑에 당기면서. 그러면은 밑단이 7mm 두께로 말립니다. 이거는 고급 봉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돌아가고 휘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안 박으면은 이쁜 모양이 안 나와요. 꼬여가지고. 일자 같은 경우는 받기가 편한데 밑단이 돌아가고 회전력이 많은 것들은 봉지하기가 힘들어요. 남는 부분도 많고 꼬이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하면 밑단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뽑아내면 됩니다.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밑단이 말려요. 가봉입니다. 그리고 밑단은 다 끝났고 카라는 목넥 부분을 8분의 3으로 줬어요. 1cm 줬습니다. 1cm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둘레가 형성이 되죠. 1cm 시접입니다. 카라 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카라가 이렇게 얹혀지는데 반대편에서 박아야 됩니다. 반대편. 이렇게. 반대편. 반대편에서 1cm 시접입니다. (1cm) 밴드는 데끼로 잘라줬기 때문에 그 시접은 밑에 부분에서 시접이 1cm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얹혀서 박으면 됩니다. 여기 넛지 들어가는 부분을 어깨선을 맞춰주면 돼요. 어깨선은 항상 절개선 있죠. 절개선이 어깨선입니다.
뒷중심, 중심선도 맞았어요. 어깨선, 넛지 넣어준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이 끝에 맞추면은 사이즈가 패턴 모양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선 카라 모양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소매입니다. 소매는 소매 박기 전에 컷푸스를 먼저 박을 것입니다. 컷푸스도 대기예요. (1cm) 시접이에요. 1cm 시접이면 여기 사링 잡기 위해서 잡아놨던 거는 다 막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1cm 시접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컷푸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컷푸스 끝에 맞춰서 여기 넛지 들어가는 부분까지, 지금 여기서 여기 넛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사링이 좀 많이 잡혔어요. 좀 풀어줍니다. 이 부분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1cm로 눌러 박아요. 1cm 시접으로. 여기 넛지 맞췄습니다. 이 부분. 뒤에 턱 부분까지 딱 맞습니다. 컷푸스 이렇게 해서 소매가 한쪽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초만 채우면 돼요. 반대편 소매입니다. 단추 8분의 3 1cm 시접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 두 쪽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제는 소매 다는 방법인데요. 소매 보면은 두 가지 이음선이 있는데 안쪽 짧은 이음선이 포인트예요. 포인트하고 여기 보면은 어깨 기립이 넣었던 거 있죠. 어깨선 포인트를 맞춰줘서 1cm 시접으로 박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소매가 있고 왼쪽이 소매가 있는데 이쪽은 왼쪽 소매고 이쪽은 오른쪽 소매입니다. 그 안쪽에 보면은 이음선, 짧은 선을 대서 중심으로 박을 겁니다. 이쪽에 보면은 앞판이에요, 앞판. 앞판하고 여기 왁기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매를 어떻게 원판하고 맞추는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매 짧은 선, 여기 왁기선, 모든 소매가 이 선이 같이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은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 선하고 같이 맞추면 됩니다. 패턴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패턴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맞춰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고 나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미싱이 받기가 좋고 1cm 시접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앞판 쪽부터 박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판에 넛지 넣었잖아요. 기립이. 이것끼리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8분의 3으로. 생각보다 쉬워요. 소매 맞추는 방법은. 그리고 요즘은 패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패턴대로만 박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접을 갈라놓은 이유는 이렇게 박을 때 안정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깨선하고 소매 산에 포인트 기리비를 넣어놨죠. 그 선을 같이 맞춰주면은 소매가 패턴대로 달립니다. (8분의 3) 1cm 시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미싱 박은선끼리 맞춰주면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뒤에 요크 부분, 그럼 전체적으로 소매를 쉽게 달 수 있습니다. 이 소매가 가장 쉬운 소매예요. 이새도 없고 1대1로 원판하고 같이 맞은 소매이기 때문에 소매는 방법이 쉬운 방법의 소매예요. 셔츠 소매 이렇게 기리비끼리 맞췄고 어깨선 맞췄고 앞판 소매 이 포인트 맞췄고 여기 왁기선 2개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패턴하고 똑같이 진행된 거예요. 반대편 소매는 그대로 옆선 보이게 놓고 소매를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뒷소매 앞소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맞추면 됩니다. 똑같이. 반대편은 뒷판이 먼저 박혀요. 1cm 시접입니다. 여기 이 음선하고 패턴이 맞게 되어 있어요. 소매는 패턴하고 소매 패턴하고 시다를 볼 때 패턴을 확인하고 일을 하면은 소매 다는 방법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좋고 소매 달기가 편합니다. 소매는 그때그때마다 이새 들어가는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패턴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패턴을 이해 못하고 봉제를 하면은 짝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왼쪽 소매까지 만들어서 가봉을 봉제해서 하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미싱이 끝났으면 일단은 소매를 시접을 한번 데려줘야 됩니다. 자리 잡으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봉 볼 때 핏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시접을 바깥쪽으로 데리면서 눌러주면 훨씬 좋습니다. 위에 어깨 부분만 약간 다려주면 돼요. 이 부분만 다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림이 갈 필요 없어요. 소매는. 이런 부분들을 안 다려주면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울뚝불뚝하기 때문에 모양 보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라를 약간만 자리 잡음 해주면 꺾임선 가공 보기가 좋고 이렇게 스템으로 살짝만 눌러주면 됩니다. 꼭 누르지 말고. 그리고 밑단은 말아박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살고 안정되게 안 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대리미로 편안하게 놓고 자리 잡음 해주면 됩니다. 넓게 보고. 이런데 보면 늘어난 부분이 있죠.
하면은 가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진다이에 한번 입혀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을 가지고 가봉을 만들었는데요. 패턴 사이즈하고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가봉을 가지고 어깨를 줄인다든지 소매통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품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간지가 안 나왔을 때 핏을 잡아주는 역할을 가봉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옷이라든지 또한 옷을 제작하는 사람이 옷을 만들었을 때 원하는 간지를 가봉해서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봉을 통해서 옷 만드는 방법이나 옷을 맞추는 방법이나 또한 전체적인 간지가 어떻게 떨어진지를 확인해서 샘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라 같은 경우는 데끼 패턴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접을 줬을 때 이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라를 데끼 패턴으로 했던 거고, 커프스도 데끼로 했던 거는 커프스 모양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좋습니다. 커프스 넓혀도 되고 줄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봉을 통해서 수정해서 샘플을 만들었을 때 더욱 좋은 샘플이 나옵니다. 오늘은 3편 여기까지고, 4편에서는 정장 가봉, 여성복 정장에도 사용할 수 있고 남성복 정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장 가봉을 3편에서 기술을 전달할 것입니다. 3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